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 잠재력을 알아봐 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시기 말이죠. 바로 그때 마치 기적처럼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으로요. 그는 첫 만남부터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깁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 깊은 눈빛까지. 그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남모를 노력을 해왔는지 단번에 알아맞힙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네요. 그동안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몰라봐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따뜻한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에 나를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지죠. 그는 단순한 직장 상사나 선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줄 운명적인 멘토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당신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척하며 남들에게는 비밀이라며 고급 정보들을 흘립니다. 이건 정말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너는 다른 애들이랑은 결이 달라. 너는 내가 예전에 보던 내 모습이랑 너무 닮았어. 이런 달콤한 속삭임은 당신의 자존감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을 진리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조언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성공의 지도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교묘한 조종의 시작입니다. 그는 서서히 당신 주변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던 친구나 가족을 은근히 비하하죠. 내 친구들은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아. 걔네는 내 발목만 잡을 뿐이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오직 나뿐이야. 라고 말이죠. 처음엔 의아하겠지만 나를 가장 잘하는 멘토가 하는 말이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오로지 그 멘토의 입술만 바라보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려 듭니다. 주말에 오는 연락도, 무리한 업무 지시도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당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가 실망할까봐 혹은 이 특별한 관계에서 탈출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성취는 모두 그의 덕분이고 당신의 실수는 모두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논리가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죠. 완벽한 구원자인 줄 알았던 그 손길이 사실은 당신의 목을 죄어오는 족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달았을 때는 당신의 자존감은 형체도 없이 으깨진 뒤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그 멘토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치명적인 유혹에 그토록 쉽게 빠져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통제에 던 너니까 해주는 말인데 완벽한 구원자인 줄 알았던 그와의 관계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건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입니다. 처음엔 그저 나를 너무 아껴서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기획안을 보며 그가 짓는 묘한 표정,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 너다운 색깔이 안 담겼네라는 나지막한 한숨 같은 것들 말이죠. 그는 당신의 열정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결과물이 얼마나 미숙한지를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립니다. 너의 가능성을 믿는 건 나뿐이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만 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이 말은 어느덧 당신의 머릿속에 절대적인 주문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는 이제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듭니다. 업무적인 보고를 넘어 당신의 사생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당신이 주말에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알고 싶어 하죠. 만약 당신이 그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는 귀신같이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데 너는 고작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 라는 식이죠. 당신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고립시키면서 그 빈자리를 자신의 존재로 가득 채웁니다. 당신의 세상에 오직 그 사람만이 유일한 정답이 되도록 말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당신의 성과를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밤을 새워 읽어낸 결과물이 세상에 나갈 때 그는 은근슬쩍 주인공 자리에 올라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친구가 정말 잘해줬어요 라며 관대한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방향을 다 잡아준 덕분이죠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정작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변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자만하지 마. 내 도움이 없었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칭찬과 비난을 번갈아 사용하는 이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에 당신의 자존감은 서서히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만날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조종에 익숙해진 당신은 그 불쾌함조차 자신의 부족함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더 잘하면 선생님이 다시 다정해지시겠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라며 스스로를 세뇌하죠. 그는 당신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흔들릴수록 그는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당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꼭두각시처럼 그의 기분에 따라 웃고 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지옥의 놀이터입니다. 깨져버린 도자기 가면 당신은 나의 성장이 아니라 나의 파멸을 원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서
당신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건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건 당신이 그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얻은 진짜 성공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너무 지쳐서 처음으로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성인군자 같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당신이 알던 그 다정하고 세련된 멘토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의 지배력이 흔들린 것에 분노하는 포식자의 눈빛만이 남습니다. 그는 당신을 칭찬하던 그 입술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히 나 없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 덕분에 사람 구실하게 된 거야. 주제 파악 좀 해.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쏟았던 그 모든 시간과 열정은 당신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확장판으로 만들기 위한 정교한 공사였다는 사실을요. 그는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란 게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길 바랐던 겁니다. 당신이 반짝일수록 그는 그 빛을 가로채려 했고, 당신이 독립하려 할수록 그는 당신의 다리를 꺾으려 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라던 그 수많은 말들은 사실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는 추악한 진실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름 돋는 것은 그가 당신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다시 그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갈 때 그는 비로소 안도하며 다시 다정한 가면을 씁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나만 믿어. 이 섬뜩한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직감합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완전히 말라 죽을 것이라는 걸요. 그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의 권력을 위협하는 순간 그는 언제든 당신을 쓰레기통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 이상 성공을 향한 황금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뒤틀린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미줄이고, 당신은 그 중심에 묶인 채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그건 바로 분노이자 생존 본능입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도구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이야. 이 짧은 자각이 당신을 묶고 있던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이 지독한 호러 영화를 끝낼 시간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더 노력하면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잔인하지만 확실한 대답을 드릴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뇌는 타인을 공감하고 사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소모품일 뿐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듯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는 믿음, 그 선한 마음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이제 그 헛된 희망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탈출의 첫 번째 단계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레이라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무미건조한 회색 돌덩이가 되는 거죠. 그들은 당신의 분노, 눈물,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꺼봐, 너 성격 이상하잖아라며 즐거워하고, 당신이 울면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며 안도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도발에도 무표정으로 대응하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같은 짧고 건조한 대답만 남기세요. 당신이 재미없는 먹잇감이 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한 차단록 컨택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들은 다시 당신의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와 독을 뿌릴 겁니다. 번호를 바꾸고 SNS를 차단하고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연결 고리까지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나를 증명해줄 사람이 사라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공포마저도 그가 정교하게 심어놓은 환상일 뿐입니다. 사슬을 끊고 나온 직후의 세상은 낯설고 차가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당신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억눌렀던 당신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도 거울도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가 깎아내렸던 당신의 재능, 그가 비하했던 당신의 친구들, 그리고 그가 가둬두었던 당신의 꿈을 하나씩 다시 찾아오세요. 이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관계에서 걸어나온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친절과 사랑은 이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인생은 그 괴물의 그림자 밖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당신의 평화와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